미국 기술주 부진 등의 여파에 오늘 우리 증시는 양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폭락세입니다. 코스피는 장중 10% 넘게 폭락했고 코스닥도 8% 내리며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 13분 코스피 시장에는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올해로 8번째입니다. 발동 당시 코스피는 8.04% 내린 6,212를 기록했고 10시 33분까지 시장에서는 모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현재도 코스피 낙폭은 진정되지 않고 장중 10% 넘게 내려 6,100선이 무너졌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5.26% 내린 6,400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에 앞서서 가파른 하락세에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을 보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에서 14%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2.97% 내린 742로 출발했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수 하락폭이 가팔라지면서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또 낮 12시 1분에는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되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한동안 거래가 중단됐고 8%대 폭락세를 보이며 장중 52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에 따른 유가 급락, 금리 하락에도 혼조세로 마감했던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증시는 중국 기업의 DUV 노광 장비 개발 소식에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자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ASML을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사에 자금을 대고 해당 고객이 다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한다는 순환 투자 논란이 재부각됐고 이에 따라 반도체 관련주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새벽 6시 기준 1,465원을 기록했고 오후 2시쯤에는 1,464.8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60원대 초중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대이란 공습 중단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8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달러화에 대해 이번 주에 예정된 FOMC 경계감과 기술주 하락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생기면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1.5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극한의 무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걸로 예보되면서 폭염 위기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어제부터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식 확인된 폭염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폭염특보가 발령된 곳은 전국 16개 시도 225개 지역입니다. 특히 전남, 광주, 대구, 경북, 경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라 중대본의 긴장은 여전합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72명의 온열 질환자가 확인되는 등 이제 누적 온열 질환자는 모두 1,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추정 사망자 8명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도 걱정입니다. 하루 동안 폐사가 확인된 가축은 모두 1,024마리로 돼지 100여 마리, 닭 900여 마리 등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폐사 가축 역시 30만 2천여 마리로 늘었는데요. 닭 등 이른바 가급류가 28만여 마리로 대부분입니다. 행안부는 어제 오후 3시를 기해서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고한석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폭염의 범위가 넓고 깊은 전남, 광주, 대구 등에는 현장 상황 관리관을 추가 파견한 상황입니다. 또 취약 노인과 쪽방 주민 등에 대한 예의체를 강화하고 있고요.
야외 현장이나 취약 사업장 등에선 폭염 안전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긴급 점검하고 있고 또 농업인의 야외 활동 역시 자제해달라고 함께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면 즉시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달라고 현재 당부하고 있습니다. 폭염 대응을 위한 중대본 가동으로 현재 전국 15개 시도 3,700여 명의 직원이 비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 법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반발해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금 전 회의에 복귀를 했는데 오늘 중 소위 통과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법안 소위 오후 회의에는 국민의힘도 참석을 했죠.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이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변경에 항의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속개된 법사소위에 복귀했고 현재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원내 지도부회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누차 경고했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국민이 실험실의지로 보입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법사 소위 논의와 함께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수사 범위 등에 대한 물밑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 소위는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선인데 오늘 첫 당원 투표가 시작됐다고요? 네,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 첫 지역인 충청권의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ARS 투표가 진행되고 결과는 토요일인 다음 달 1일 발표됩니다. 투표 첫날 바로 일부 문제도 발생했는데 충북 지역 시스템 오류가 생겨 투표 마감 시한을 내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본격 투표가 시작된 첫날 당대표 후보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당심 다지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K로 향한 김민석 후보는 경남 창원 권리당원 강연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억울하게 공격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정부와의 교감을 강조했습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 묘역을 찾은 뒤 세종 당원들을 만난 정청래 후보는 이 전 총리의 뜻을 받들어 당원 주권 정당을 강화하겠다며 당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연이틀 충청에 공을 들이고 있는 송영길 후보는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에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싸우는 정 후보도 대통령을 뒷받침만 하는 김 후보도 아니라고 경쟁력을 내세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윤리위원회 징계 개시 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어제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별도로 최고위원회에서 자진 탈당을 권유한 상태인데요. 정 원내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에서 자신은 권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공개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비당권파 조은희 의원은 권 의원이 진심으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으니 포용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권파 유영하 의원은 폭력의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리위는 또 지난 재보궐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진종우 의원과 박덕흠 국회 부의장의 낙선 운동을 벌였던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했는데요.
조경태 의원은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는 이미 공당 대표의 자격을 상실했다. 앞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고 한 경선 불복 의원 62명도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109시간 만에 진화가 완료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합동 감식이 3시간 반 정도 만에 종료됐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 남은 잔해물을 감정 의뢰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입니다. 네, 합동 감식은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이곳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진행된 합동감식은 오후 1시 반쯤 끝났습니다. 오늘 합동감식에는 소방과 경찰, 국과수 등 10개 기관 35명이 참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이 끝난 직후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6층 메자닌 구조물에서 배터리나 전선 등 전기적인 요인이 있는 물품이 상당수 나왔다며 선반별로 발견된 잔해물을 비닐팩 8개에 나눠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확보한 증거물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쿠팡의 물품 목록과 화재 수신 기록 등을 요구해 잔해물과 대조하는 작업이나 기타 소방 안전관리 여부 등도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수사를 맡은 인천경찰청은 지난 20일 불이 난 지 이틀 만에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30여 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광역범죄수사대와 중대재해수사팀 등이 참여해 화재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전담팀은 지난주부터 최초 신고자를 포함해 쿠팡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발화 순간부터 자체 진화 시도, 대피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발화 당시 CCTV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쿠팡 측과 협의 중인데 합동감식 이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변에 이재민도 여전히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서해구청은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33세대 203명이 대피소에 입소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피소별로 보면 신현초등학교에 71명, 신현북초등학교에 73명, 신현여자중학교에 59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로 화재 연기로 인한 집안의 냄새나 그을음, 재싸임 등 주거 불편으로 인해 대피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주민들 불편이 2주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민 피해 회복과 보상안 등을 위한 협의 절차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배민혁입니다.